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엘리트층이 동틀 무렵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식들의 손길보다 더 시원함을 준다는 한국의 안마기 때문입니다. 관세도 무력화시킨 시원함의 열풍. 이달리통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뉴욕 상류층들은 이제 이 안마기 없이는 양질의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3만 달러짜리 안마의자를 내다버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시원함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시켰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토머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웰리스 프리미엄의 수석 제품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어떻게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일만 합니다. 명절에도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해요. 가족 생일도 놓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누군가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상사인 브라이언은 제가 항상 밤에 사무실을 가장 마지막에 나가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요. 모든 것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시내에 있는 고급 체육관에 있었어요. 보통 아침에는 체육관이 조용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휴식 공간에 모여 있었고 웃음소리와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중 한가운데에는 이상한 보라색 기계가 있었어요. 마사지 의자처럼 생겼지만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부드러운 보라색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그 의자에 앉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한 여성이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시원함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직업상 새로운 건강 제품을 항상 보니까요. 대부분은 몇 달 동안만 인기를 끌다가 모두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그 보라색 마사지 의자를 도처에서 계속 보게 되었어요. 요가 스튜디오에서도 보았고 기술회사 사무실에서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인스타그램에 그것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원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가는 커피숍에서 바리스타가 휴식 시간에 그 보라색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밝아졌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커피를 만들고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의자를 사용한 후에는 마치 새 다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시원한 게 아니라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다른 종류의 시원함이에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보라색 안마의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쿠레이브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이상한 점은 그들이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자는 단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백 개의 리뷰를 읽었는데 모두 이 특별한 종류의 시원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브라이언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브라이언, 밖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 마사지 의자가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브라이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흥미롭네요, 에밀리. 하지만 우리는 미국 웰리스 브랜드예요. 우리 회사는 서양 과학과 미국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지 동양의 유행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의자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라이언에게 돌아갔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쿠레이브 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배우고 우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마사지 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것은 단순한 제품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시원함이라는 아이디어에는 사람들과 정말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쿠레이브의 CEO는 한국 전통 한의학 가족 출신이에요. 그의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에밀리. 하지만 저는 결과가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진짜 아이디어요.
저는 즉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이상하게 긴장되었어요. 보통은 출장 전에는 완전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마치 이 여정이 단순한 일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문득 제 삶이 얼마나 지루해졌는지 깨달았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끝없는 회의와 끝없는 업무의 연속. 마지막으로 재미를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에 앉아 쿠레이브의 CEO인 정 씨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65세였고 한국 전통 한의학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의 회사 웹사이트에는 제 마음에 남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원함은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토머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쿠레이브 마케팅팀의 민지입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지는 저를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는 고급 호텔로 데려갔어요. 차창 밖으로 높은 유리 건물들, 밝은 간판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를 보았습니다. 서울은 미래적인 도시처럼 보였어요. 내일 아침 9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민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날 밤 비록 지쳐 있었지만 저는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저는 정 회장님에게 제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낯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머리는 매우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차림새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시네요. 하지만 비즈니스 미팅 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정 회장님은 당신이 먼저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지는 저를 큰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편안한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파란색 블라우스와 헐렁한 바지였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왜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 회장님은 당신이 우리 제품을 이해하기 전에 진정한 한국의 시원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택시는 작은 상점들과 음식 가판대가 있는 좁은 골목에 멈췄어요. 여기는 찜질방이에요. 전통적인 한국의 목욕탕이자 휴식 공간이죠.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시원함은 여기서 시작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그것은 제가 낯선 나라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건 제 편안한 영역을 훨씬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가 제 당황함을 보고 말했어요. 여성 전용이고 저는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안에서 긴장되고 떨리면서 저는 다른 여성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모든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할머니들은 젊은 여성들의 등을 씻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목욕탕에는 다양한 탕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매우 뜨겁고 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먼저 저는 미친 듯이 땀이 날 때까지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첨벙. 숨이 멎을 정도로 차가운 탕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뜨거운 곳으로, 그런 다음 다시 차가운 곳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강한 손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저에게 때밀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수건을 사용해서 제 피부를 거의 아플 정도로 세게 문질렀어요. 문지르면서 그녀는 제 어깨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항상 컴퓨터, 컴퓨터. 몸이 돌덩이 같아. 균형이 없어. 좋지 않아. 그녀가 문지르는 동안 저는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노트북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뇌를 사용했지만 제 몸은 무시했습니다. 때밀기와 마지막 차가운 물에 들어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느낌이 제 전신을 통해 흘렀습니다. 전기 같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시원하다.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에 쌓여 나왔을 때 제 피부는 분홍빛으로 빛났고 저는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것을 물속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한국의 시원함이에요. 단지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느낌이죠. 다음으로 민지는 저를 높은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은 윤이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서 쿠션 위에 앉았어요. 차는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향기로운 김을 들이마시며 저는 수년 만에 가장 평온함을 느꼈어요. 한국어에서 시원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차갑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꽉 조여있던 것이 느슨해질 때 느끼는 환상적인 느낌을 의미해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될 때죠. 저는 목욕탕에서 제 팽팽한 근육이 어떻게 이완되었는지 그리고 바쁘던 제 마음이 마침내 어떻게 고요해졌는지 생각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그 안마의자의 특별한 시원함일까요? 우리가 쿨웨이브 본사로 향할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쿨웨이브의 본사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다른 현대식 사무실처럼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에는 매끄러운 돌 위로 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가 있었습니다. 전통 한국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평화로운 숲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쿨웨이브의 CEO인 정 회장님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그가 미국 CEO들처럼 비싼 정장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옷을 입고 저를 맞이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찬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저를 환영하며 찜질방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사람들이 바로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그가 먼저 목욕탕에 대해 물어본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다고 인정했어요. 그 후에 매우 상쾌했고 마치 모든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간 것 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제품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지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사이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시원함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멀리 산이 보이는 서울 전망을 보여주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는 대신 저를 낮은 테이블로 초대했고 민지가 작은 잔에 차를 대접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자신의 가족이 10대에 걸쳐 전통 한의학을 실천해왔다고 말했어요. 그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모두 한의학 의사였고 그는 앞점, 약초요법 그리고 균형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라색 마사지 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그것은 미국 마사지 의자처럼 무작위 진동이 아니었고 각 부분은 앞점에 대한 전통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서양 의학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동양 의학은 전체 사람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자는 단지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칠 무렵 정 회장님은 예상치 못한 초대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내일은 그의 어머니의 전통 가옥에서 가족 모임이 있으니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면 그들의 철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의자의 혈자리 앞점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출장 중에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유명한 의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여성을 만나보고 싶었기에 기꺼이 수락했어요. 다음 날 민지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와서 도시를 벗어났어요. 높은 건물들을 뒤로하고 더 많은 나무들과 작은 농장들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아름다운 전통 한국 집에 도착했어요. 민지는 그것이 한옥이라는 전통 한국 집이며 정 회장님의 가족이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모든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 회장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와서 저를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그의 가족은 저를 오랜 친구인 것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장 제 관심을 끈 사람은 정 회장님의 어머니인 김 할머니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그녀는 자숫꽃이 놓인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방석 위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저를 미국에서 온 젊은 아가씨라며 옆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놀랍도록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녀 옆에 앉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하고 강했습니다. 제가 당신 가족의 지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김 할머니와 함께 앉아 가족 축하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누가 새 직장을 시작했는지, 누가 건강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중심인 것 같았고 모두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 회장님의 막내 손자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김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는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그것이 보인다며 항상 생각하고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가 저를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매우 중요하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균형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적은 감정, 너무 많은 일, 너무 적은 삶, 너무 많은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적은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전에 제 삶이 불균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일만 했고 혼자 살았으며 거의 가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들의 의학에서는 몸이 불균형하면 질병이 오고 마음이 불균형하면 불행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 회장님의 부인께서 모두를 저녁 식사 자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원에 마련된 긴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웃고 서로를 돌보는 가족을 둘러보면서 저는 가슴에 이상한 아픔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전화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김 할머니는 제 침묵을 알아차리셨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김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에서의 제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와의 전화통화는 2시간이나 지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국, 찜질방 그리고 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정원, 독서 모임 그리고 제 어린 시절 반려견이 여전히 산책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통화가 끝날 무렵 엄마는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항상 너무 바쁘다고요. 처음으로 저는 엄마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돌아가면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강이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민지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다채로운 음식과 수공예품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이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건물이 있는 궁전을 탐험했어요. 심지어 치료사가 제 등을 발로 밟는 전통 한국 마사지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현대 도시 한가운데 전통 한국 가옥이 보존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저는 앞에는 고대의 곡선 지붕을 뒤에는 마천루를 볼 수 있었어요. 민지는 한국이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과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미국에서의 제 삶이 얼마나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에 관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더 많은 균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마을을 걸으며 저는 민지에게 한국 사람들이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가족을 위한 시간을 찾는지 물었어요. 민지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고요. 하지만 가족은 최우선 순위라고 했어요. 매주 일요일에 그녀는 부모님을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휴일에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돌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 회장님의 가족이 모두 김 할머니 가까이에 살고 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쿨웨이브 본사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정 회장님과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오늘은 저를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의 철학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쿨웨이브 건물에 붙어 있는 작은 클리닉으로 데려갔어요. 안에서는 여러 명의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침술 바늘을 사용했어요. 다른 이들은 작은 그릇에 약초를 섞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인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정 회장님은 이곳이 전통 한국 의학 클리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쿨웨이브 직원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방과 균형이 치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김 할머니가 클리닉에 들어오셨어요. 그녀는 전통 옷 위에 흰 가운을 입고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녀를 존경심으로 맞이했고 그녀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성은 너무 많은 타이핑으로 손목 통증을 겪고 있는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김 할머니는 그녀에게 일은 너무 많고 움직임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팔의 특정 지점을 누르면서요. 몸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시간 타이핑하고 10분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고 땅을 만지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마치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 후 김 할머니가 저와 이야기하러 오셨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에 대해 알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으로 행동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그녀의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정말로 노력하겠다고요.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는 좋은 시작이라고 했어요.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떠나기 전 그녀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눈물 모양의 매끄러운 녹색 돌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조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요. 균형과 조화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균형을 잊을 때 돌을 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드리며 눈물이 났어요. 이전에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제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만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지, 어떻게 경쟁자를 이길지, 어떻게 상사에게 인상을 주지. 이제 저는 어떻게 제 삶을 바꿀지, 가족과 다시 연결할지, 균형을 찾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의 빛이 돌을 손에 쥐고 그 차가운 매끄러움이 제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일이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단지 균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행동하며 살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전의 압박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47개의 읽지 않은 이메일이 있었어요. 전화에는 음성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철학을 기반으로 한 하모니센스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사지 의자,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 명상 가이드에 대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모두 한국에서 배운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미국적 가치를 지닌 미국 제품을 기대한다고요. 그들이 정말로 이런 동양 철학 물건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 그들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쳐 있으며 삶에서의 균형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케팅 디렉터인 제이슨은 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웃었어요. 팀 미팅 중에 조화와 균형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 럭셔리 그리고 지위를 원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김 할머니의 빛이 돌을 쥐고 그녀의 지혜로운 눈과 강한 손을 기억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식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며 마무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적어도 1시간 동안 엄마와 통화했어요.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잤어요.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더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일도 더 좋아졌습니다. 뇌가 항상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해결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하모니센스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큰 언론 행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제이슨이 맞다면? 만약 미국인들이 균형에 관심이 없다면? 제품 출시는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지루해 보이는 기자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제품 이상의 것을 출시한다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기능에 대한 계획된 연설 대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일중독적인 삶, 한국 여행, 김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균형을 찾는 것이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듣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에 잠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시연했을 때 방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주요 웰리스 잡지의 기자가 우리 마사지 의자를 시도하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다르다고 했어요. 단순히 근육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느껴진다고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모니센스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출시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이슨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개인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일주일 내내 방문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왔어요. 주말마다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1년 후 저는 민지로부터 끔찍한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김 할머니가 88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잠든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빛이 돌을 쥐고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단 며칠만 함께 보냈지만 그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주 후 한국에서 꾸러미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정 회장님의 편지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것들을 저에게 주길 원했다고 써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전통의학, 균형, 조화에 관한 지혜로 가득 찬 김 할머니의 손으로 쓴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읽는 것은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지혜는 앞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썼어요. 비밀로 간직된 지식은 각 세대와 함께 죽지만 공유된 지식은 영원히 산다고요. 그 말들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에게 균형 지혜 재단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노인과 젊은이들을 함께 모으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었어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웰리스 에센셜에서 일하지만 글로벌 웰리스 철학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웰리스 관행에 대해 배우고 그것들을 현대 과학과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해요. 매일 아침 저는 한국식 스트레칭을 합니다. 때때로 저는 김 할머니의 빛이 돌을 쥐고 그녀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의 지혜는 그녀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균형 지혜 재단에서 배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에요. 문화를 연결하고 세대를 이어줄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 있지만 수천 명의 삶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라색 마사지 안마의자와 진정한 시원함이 균형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던 한국 할머니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